자, 이번에는 경매나 공매를 낙찰받을 때 싸게 받는 방법, 노하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자, 그러면 일단 상가 건물이나 건축 부지를 입찰할 때 입찰 금액을 얼마 정도 적어야 되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돈이 몇 억이 왔다 갔다 하고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금액에 따라서. 자, 거기에 관해서 일단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재매각, 재경매 나온 사건들이 있어요. 입찰 보증금 날리고 다시 재매각 나온 사건들, 이런 것들은 입찰 금액을 얼마에 언제 입찰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독 입찰, 낙찰 받는 거, 단독 입찰, 낙찰 받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는 잘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건지. 그 다음 낙찰 잔금을 빨리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빨리 잔금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자, 그 다음 경매나 공매가 동시에 진행될 때 좀 더 싸게 낙찰받는 방법은 뭔지에 관해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상가 건물 건축 부지 입찰 금액 얼마 적용되는지는 지금 낙찰 사례들을 좀 훑어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요거 해드린 양정동 거 먼저 보시면, 자, 이거 1, 2월 달에 수업 때 나눠드렸던 자료를 다시 보는 거예요. 자, 2021 타경 76에 양정동 354-28번지고 2월 8일 날 매각 기일이었는데, 감정가가 21억 3천 정도 됐었고, 일반 상업 지역의 토지 면적이 70평이었습니다. 토지 면적이 70평이고, 이거는 특징이 지하 1층, 지상 5층에 올 걸린 상가 건물이었거든요. 올 걸린 상가 건물인데, 80% 최저 입찰가인데 97.72%, 98% 정도의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낙찰가가 한 20억 8,800 정도의 낙찰이 됐습니다. 입찰 숫자는 4명. 근데 차순위 금액 보세요. 차순위 금액이 19억 한 2,900, 19억 3천 정도 되죠. 근데 1등하고 2등 적은 사람, 차순위 금액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2등 두 번째로 높게 적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차이 났죠? 한 1억 6천만 원 차이 났죠. 이거를 경매 전문 컨설팅 회사에 만약에 맡겨서 하게 되면은 최저 입찰가의 1.5% 정도 수수료를 주면 되거든요. 최저 입찰가 1.5%. 그러면은 수수료가 한 2,500만 원 정도 나와요. 그럼 2,500만 원 주고 전문가들 도움 받아서 나중에 부가 서비스까지 좀 받고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에 불이 나서 건물이 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건물이었고, 엘리베이터도 작동이 잘 안 되고 했던 건물이었거든요.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수수료 2,500만 원 이상의 이익을 볼 수도 있는 그런 물건이었는데, 그 법인회사에서 입찰을 들어갔죠. 그런데 이 물건에 관해서 그냥 경매 쪽 공부하고 권리분석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자, 그러면 2등한 금액은 낙찰 사례로 보셔야 돼요. 2등한 금액은 19억 2,900인데 최저 입찰가가 얼마였죠? 17억 1천이었죠. 그러면은 80% 최저 입찰가보다는 한 2억 이상 더 적었죠. 자, 이거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80% 최저 입찰가에서 2억을 더 적었어요. 2등한 사람이. 자, 그 다음 물건 보세요. 자, 밀락동. 자, 이것도 2월달 수업 때 드렸는데, 우리 수강생 중에 입찰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 밀락동 물건은 2021 타경 102107 밀락동 165의 5번지 물건이었는데 2월 24일 날 입찰이었습니다. 2월 24일 날. 이거는 최저 입찰가가 11억 정도 됐습니다. 토지가 79.29평, 그래서 토지가 한 80평 정도 되는데, 이 땅은 준주거 지역의 땅이었어요. 준주거. 그래서 63명이 입찰했다고 했죠. 63명. 여기 입찰자 63명 돼 있죠. 그럼 이 경매정보지 제가 이 설명할 때 어떤 내용이 어디 있는지 빨리빨리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계속 하다 보면은 제가 말하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바로바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18억 3천에 낙찰됐습니다. 164% 감정가 대비.
차순위 신고는 17억 3천 들어갔어요. 17억 3천. 17억 3천. 근데 이 사람 적은 거 보세요. 17억 3,299만 9,900원 적었죠. 자, 스탠다드하게 정석적인 입찰 금액으로 잘 적으신 거예요. 2등한 사람이. 그런데 낙찰받은 1등은 18억 3천만 원 이렇게 딱 적었죠. 이렇게 적으시면 안 돼요. 18억 3천만 원에서 단돈 9천 원, 아까 1교시에 제가 진짜 몇천 원 차이로, 몇만 원 차이로 낙찰받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18억 3천만 원 적을 것 같으면 저는 9천 원이라도 더 적어요. 9만 원이라도 더 적고. 18억인데 9천 원, 9만 원 때문에 내가 수익이 나고 안 나고 그런 구조는 아니죠. 그런데 낙찰은 누가 받아가는 거죠? 제일 많이 높게 적은 사람이 낙찰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2등 하신 분 차순위 금액, 차순위 신고하신 17억 3,299만 9,900원은 입찰 금액을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아는 전문가가 적은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63명 중에서 일단 2등 했죠. 2등. 그러면은 나머지 63명 중에서 1등 한 사람, 2등 한 사람 빼고 61명은 11억 천하고 17억 3,200만 원 정도 그 사이에 적었겠죠. 그런데 이거는 100% 최저 입찰가에서 입찰을 63명이 들어갔죠. 100%. 예. 자, 그런데 1등하고 2등이 일단 1억이 차이가 났어요. 1억이 차이 나는데 이것도 뭐 수수료 컨설팅 수수료 맡겨봤자 뭐 한 1,500, 1,700 이렇게 주면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조금 더 전문가들하고 했으면은 조금 더 잘 받을 수도 있는 1등, 2등 차이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준주거지역인데 100%에서 입찰 검토를 해서 실제로 입찰 들어간 사람만 63명인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 입찰해 볼까, 이 물건 검토 한번 해볼까 할 사람은 63명보다 훨씬 많았겠죠. 자, 그럼 여기서 부동산 정보를 얻을 수도 있어요. 소스를. 뭘까요? 이 물건의 현장이 밀락동 동방 오거리에서 그 바닷가 내려가는 쪽에 있는 그쪽 볼록에 있는 거거든요. 바다 바로 앞도 아니에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 뭐 새벽집 있고 뭐 동방 오거리에서 근처에 있는 물건인데, 자, 이 물건 있는 이 현장 근처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엄청 많다. 그럼 이쪽에 있는 물건을 경매보다 일반 매매로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을 찾을 수도 있어요. 제 지금 손님 의뢰인 중에 이쪽 지역에 투자해서 조금 대박 터지신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밀락동, 강안동 이런 쪽이 지금 최근 1년 동안, 최근 1년 반 동안 거의 2배 이상 뛴 곳이 많아요. 내가 10억 주고 샀는데 20억 됐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핫한 지역이구나. 입찰자 수가 엄청 많은 이 물건, 경매 물건 자료만 가지고도 내가 여기가 돈이 되는 곳이구나 라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거는 양전 거는 4명 입찰했잖아요. 4명. 요거는 63명이 입찰했어요. 자, 그리고 이게 토지가 80평인데 토지 감정가가 보면은 9억 1,700밖에 안 돼 있죠. 토지 감정가가 중간에 보시면. 그런데 준주거 지역의 밀락동에 지금 80평인데 평당에 1,100만 원짜리 땅이 어디 있어요? 이거 감정 자체가 현재 시세보다, 보세요. 그러면 여기 가격 시점이 있어요. 중간에. 가격 시점은 감정평가해서 금액을 정한 날이거든요. 정한 날이 21년 4월 8일이죠. 21년 4월 8일부터 입찰하기까지 2월 24일까지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감정 금액보다도 시세가 현재 실제로 거래되는 시세가 엄청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1년 만에, 1년 반 만에 거의 2배 뛰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입찰 금액을 정할 때 적어도 상가는 보니까 일단 80%에서 유찰 안 되고 지금 더 높게 낙찰됐죠? 예. 그러면 64%까지 기다리고 80%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1차 감정가에서 바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물건 보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은 상가 건물을 얼마 입찰하면 될까?
상가 건물을 얼마에 언제 100% 입찰해야 되는지 80% 입찰해야 되는지 64% 입찰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연제구 연산동 2024경에 103626 연산동 2145의 21번지입니다. 자, 근린주택인데 자, 80% 최저 입찰가에서 3월 3일 날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입찰자 한 명이죠. 단독 입찰. 한 명이 낙찰 받았어요. 단독 입찰. 근데 최저가보다 보면 거의 18%더 적었어요. 근데 이게 만일에 100억이라고 한다면 최저 입찰가 100억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18억 이상을 더 적은 거예요. 18%라는 게 감정가가 4억 6,700이라서 그렇지 굉장히 18% 큰 거예요. 예. 그러면 최저 입찰가 3억 7,400 정도의 3억 7,500만 적어도 되는데 4억 5,700 이렇게 적었잖아요. 예. 낙찰받고 집에 가면은 배우자인데 좀 잔소리 좀 먹습니다. 얼마에 낙찰받았는데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몇 명이 들어갔어? 최저 입찰가 얼마였는데 몇 명이 들어갔어? 뭐 내 혼자서 받았어. 내 혼자서 입찰했어. 아니 최저 입찰가 얼마였는데 얼마 썼냐고. 3억 7천 뭐 400 얼마였는데 나 가감하게 적었어. 이거 물건이 좋다고 생각하고 한 4억 6천 적었다. 이러면 아니 그러면은 3억 7천 500 적어도 되는 건데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8,300만 원을 더 적은 거거든요. 8,300만 원이면 야, 내 벤츠 차 한 대 빼주지 그 돈으로 이러면서 잔소리 듣겠죠. 예. 그러니까 입찰 금액이 중요한 거예요. 입찰 금액이 얼마 입찰해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 근데 이분은 일반적인 낙찰 사례로 해서 사실은 입찰에 들어간 거예요. 일반적인 낙찰 사례로 해서. 근데 이 물건은 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 건물은 1975년도에 건축했던 물건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물건은 이제 그 설명이 이제 시세는 상이한데 평당 지가는 대략 1,000만 원 정도 전후로 뭐 파악되고 이런 조사 내용이 있어요. 근데 위치가 좋아서 금액만 조율되면 거래는 수월한 것으로 조사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경매 자료에 나중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물망골역에서 한 300m 정도 거리에 있어요. 물망골역 있잖아요. 예, 배산역에서는 한 600m. 물망골역 근처에 상가 건물도 제가 한 40억 정도 안 되게 얼마 전에 한번 매매시킨 적이 있는데 이 근처가 또 재개발 이런 걸로 좀 핫한 곳이에요. 그리고 재개발해서 성공한 그 대시양인가요? 아파트. 예, 그것도 성공한 사례가 있고. 그런데 여하튼 일반적인 낙찰 사례로 들어갔는데 조금 아까워요. 예, 좀 아까워요. 단독 입찰로. 그래서 나중에 단독 입찰에 관해서 또 나중에 다시 테마를 가지고 가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상가 건물 낙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전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자, 강서구 복림동 378번지 2024경 427 하나입니다. 자, 물건 종별에 지목이 대로 되어 있습니다. 234평 토지 매각인데 자, 2억 7천 정도 감정가인데 요거는 41% 최저가의 재매각 사건이었는데 낙찰은 1억 1,500 정도의 낙찰을 굉장히 잘 받았어요. 이 물건은. 자, 이거는 일반적인 낙찰 사례하고 다른데 요거는 나중에 다시 재매각 사건 이야기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매각 사건 할 때 이거 찾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넘기시면 검정구 금사동에 금사동 서동도 잘 보시면 그 서검사가 있고 또 뉴타운 말이 옛날부터 있었고 저 서검사 금사동 서동도 잘 보시면 좋습니다. 자, 이거는 토지가 62평인데 자, 100% 6억 8,600 한 7억 정도의 자, 이거 단독으로 해서 입찰자 한 명으로 해서 6억 9천에 낙찰됐죠. 근데 이건 자세히 보시면 12월 23일에 감정가 6억 5,400이었는데 이걸 변경해서 감정가에 관한 이의 제기를 할 수도 있어요.
변경해서 감정가가 6억 8,600으로 올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더 적어서 단독으로 받았어요. 자, 그럼 이것도 일단은 100% 넘게 낙찰됐죠. 자, 그 다음 물건 봅니다. 자, 명지동에 1층 109억 2024경에 105181입니다. 이거는 물건 중별에 걸린 상가 돼 있죠. 걸린 상가 동그라미 하시고 건축 면적에 16.94 돼 있잖아요. 16.94에 동그라미 하셔가지고 전용 면적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전용. 분양 평형이 아니고 전용 면적이에요. 자, 그런데 요거는 51% 최저가에 단독 입찰로 해서 6억 1천에 낙찰받았습니다. 근데 이것도 최저가 5억 4,600인데 예, 한 5천만 원 넘게 6천만 원 더 써놨죠. 6천만 원. 자, 그러면 상가 건물은 보니까 80% 밑으로 낙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집합 건물 상가 있죠. 집합 건물 상가는 낙찰을 잘 받으시면 50%나 64%나 아니면 50% 미만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틈새 상품이에요. 집합 건물 상가 입찰 있죠. 집합 건물 상가라고 적어 놓으시고 별표라고 해 놓습니다. 집합 건물 상가는 시세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 금액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지금 현재 틈새 상품이에요. 제가 한동안 오피스텔을 낙찰을 한동안 많이 받았었거든요. 지금 말고 오피스텔. 근데 오피스텔을 낙찰을 그때는 낙찰 가율이라고 하는데 낙찰 가율, 매각 가율이 뭔가 하면 감정가가 만일에 100인데 내가 낙찰을 40에 받으면 40%고 감정가가 100인데 낙찰을 80%에 받으면 80%예요. 그러면 물건 종별로 낙찰 가율이 대체로 어느 정도에 낙찰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아까 상가 건물은 이 매각 가율이 감정가 대비 낙찰가가 80% 밑으로 안 내려가요. 그러면 야, 이거 80% 밑으로 내려갈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100% 넘게 낙찰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입지가 좋으면 100%에서 검토하셔야 돼요. 그러면 검토하실 때 가격 시점, 감정평가 금액을 정한 날짜하고 지금 현재 날짜하고 보통 1년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밀락동인데 강한동인데 이러면은 여기 재개발 재건축 공부도 많이 하시고 기본적인 부동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앉아 계시니까 야, 밀락동 강한동은 되게 핫한 지역인데 이 시세가 이것보다 많이 올랐을 것 같은데 충분히 감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1차에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입찰 금액이 단순하게 나오는 게 아니고 낙찰 사례라든지 그 부동산 시장의 그 지역 시장이 상향 시장인지 아니면 좀 정체되어 있는 시장인지 뭐 이런 것들까지 같이 보시면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 낙찰 받을 때 제가 낙찰을 보통은 50% 미만으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1억짜리를 4천만에 낙찰 받잖아요. 그럼 오피스텔을 전세를 8천 나왔어요. 전세를. 그러면 내가 안 팔아도 4천만이 남죠. 그 다음에 집합건물 상가는 예전부터 굉장히 틈새 상품이었기 때문에 제가 감만동, 우암동 이런 데는 사람들이 우암동, 감만동 잘 안 쳐다보고 있어서 그때 상가를 2천만 원에 낙찰 받았어요. 2천만 원. 그런데 제가 전세도 놓고 월세도 놓고 한다니까 전세를 4천에 들어오는 거예요. 전세를 4천에. 돈이 또 남았죠. 안 팔아도. 그 다음에 제가 옛날에 낙찰 받은 것 중에 또 그 수영 그 수비 상거리 이쪽에 보면은 그 위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그 무슨 아파트죠? 현대 아파트인가요? 여하튼 오래돼가지고 여하튼 그 산 쪽에 보면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4층을 낙찰 받았어요. 4층 집합건물 상가 4층. 4층인데 아파트에서는 1층이에요. 이게 쭉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접근성은 4층이 뭐 마트가 있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이제 입지 조건이 더 좋은 4층인데 아파트에서 보면 1층처럼 쓸 수 있는 거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낙찰은 1,112만 원에 낙찰 받았어요. 경락장부 대출은 90% 일으키고. 그럼 나는 돈 얼마 안 들어갔죠. 뭐 한 200~300만 원? 또 안 들어간 거죠. 근데 그거를 전세 구조로 따지면은 거의 3천만 원 이상. 월세를 500에 30 받았거든요.
미술 교습소로 세를 놔가지고. 그러니까 자, 입찰 금액 정할 때 집합 건물 상가는 어떻게 지금 시세의 절반 정도로 받을 수 있는 상가가 집합 건물 상가다. 그런데 안타깝게 저희 지금 수업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를 빨리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같이 식사하고 뭐 술 한잔 하면서 보니까 낙찰을 좀 높게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일단은 낙찰은 좋은 물건을 받으셨는데 저하고 빨리 만났으면 좀 더 많이 싸게, 엄청 많이 싸게 받을 수 있었는데 집합 건물 상가인데 뭐 100%, 80 몇 프로, 90 몇 프로 이렇게 낙찰 받으신 거예요.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를. 근데 거기 있는 낙찰 사례는 50%, 60% 이랬는데. 그래서 대연동 대로변에 있는 상가를 낙찰 받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 지금 수강생들 중에 이래 같이 해서 제가 자문을 해드렸는데, 그래서 다음에 입찰할 때는 좀 상담을 하고 입찰하겠다. 그러면서 임대를 저희 회사에 좀 가까우니까 나와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부탁하신 분이 우리 수강생들 중에 계세요. 그러면 얼마에 입찰해서 낙찰받을 수 있는지를 알면은 그렇게 안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싸게 낙찰받을 수 있는 이 내용이 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합건물 상가는 어떻게? 시세 절반 정도. 근데 입지가 좋고 물건이 좋으면은 1층에 도로전면 있죠. 위치 좋은 데는 64%에서 검토하셔야 돼요. 64%. 근데 약간 상권이 어중중하다 그러면 51%에서 입찰 금액을 검토하시면 돼요. 51%. 자, 그러면 요거는 단독인데 과감하게 많이 적어놨어요. 네. 여튼 이렇게 낙찰받고 나면 기분은 별로 안 좋아요. 제가 기분 안 좋았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 경성대 옆에 마루니에 타운 상가라고 마루니에 타운이라고 있어요. 대형 프로지오 맞은편에. 그쪽에 1층부터 5층까지 제가 거기 싹쓸이 다 했거든요. 근데 처음 입찰할 때 3층에 지금 치과가 있는 상가가 있어요. 호수 2개를 받았는데 저번 최저가에 육박하게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30%대에 입찰을 들어갔거든요. 33%. 그런데 직원들을 보고 조사를 시켰는데 또 그때 직원들이 저도 돈 좀 보태서 같이 하면 안 돼요. 하는데 또 수강받은 학생들이 저도 돈 좀 보태서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최저 입찰가 예를 들어서 그 3억 3천이었으면 계산하기 쉽게 이야기할게요. 3억 3천이었으면 제가 이제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우리가 입찰할 때 카운팅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관리비 체납금이 얼마 정도 있는지 물어보고 어느 정도 입찰 수요자가 문의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그런데 관리소장님이 한 8명 정도 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럼 이 물건은 되게 좋으니까 그러면 3억 3천 최저 입찰가인데 한 4억 천 정도 적을까? 이렇게 의논을 했어요. 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근데 이거 3억 3천에도 낙찰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조사로 간 사람마다 한 8팀 정도 왔다는데 그래 낙찰 받겠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위치가 이래 좋은데 경성대학교 지하철 2번 출구 바로 코앞이고 최고 상권인데 그래서 과감하게 4억 천을 썼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단독 입찰되게 단독 입찰. 그래서 나중에 그 관리소장님한테 가서 인사를 하면서 아니 관리소장님이 한 8명 정도 왔다던데 하면서 이렇게 우리 이제 같이 뭐 이렇게 하겠다는 사람들 같이 그냥 가서 인사한다고 그냥 갔는데 8명 여기 다 있네 이러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학생들이 조사한다고 가고 또 직원들이 조사한다고 하고 있는데 따로따로 다 가서 조사를 한 거예요. 여기 다 있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 야 참 그런데 그래도 그게 10억 이상의 지금 가치가 있고 월세를 받아도 그 가치가 있는 거죠. 계산하기 좋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낙찰은 뭐 1억 몇천, 1억 몇천에서 뭐 2억 정도 이렇게 낙찰을 받았거든요. 2개 호수를. 그런데 그쪽에 제한돼 들어온 임차인으로 들어왔던 계약했던 사람이
지금 부동산에서 엄청난 전문가로 있는데 임차료로 계획했다 딱 보니까 경매 낙찰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옆에 PC방이 있어요. 지금 낙찰 받아서. 근데 자기는 낙찰을 뭐 2억 몇천 이렇게 받았어요. 근데 지금 뭐 10억 넘게 팔 수 있는 금액으로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낙찰 사례가 한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제 낙찰 사례 금액의 기준이 맞춰져서 그 최저 입찰가 퍼센트에서 그냥 바로 입찰 들어가서 제가 단독으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집합건물 상가는 잘 보시면 1층의 입지가 좋고 하면은 64% 이상에서 검토하셔야 되고요. 1층이 아니고 아니면 1층인데 상권이 굉장히 활발하지 않으면 한 51%대나 41%대에서 검토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얼마에 입찰해야 될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좋아요. 그냥 41%나 33%에서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해운대 그러니까 이제 센텀 있잖아요. 센텀 쪽에 처음에 백송에서 지은 그 아파트의 상가가 1, 2월 달에 제가 수업할 때 말씀드린 게 만약 10억짜리였다 그러면 3억 3천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낙찰은 8억 넘게 됐어요. 그러니까 100%, 80%, 64%, 51.2%, 40.96%, 그 다음에 33%, 27% 이렇게 떨어지는데 한참 떨어졌는데 위에 차수를 엄청 당겨서 이 경매물건 낙찰 사례 보시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이거 뭐지? 이거 되게 괜찮냐 하면서 과감하게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감하게. 그러니까 집합건물 상가는 33% 밑으로 떨어지는 것까지 기다리시면 안 돼요. 1층 같은 경우에는 1층 도로 전면에 대단지 아파트를 끼고 있다. 33%에서는 무조건 들어가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51% 왔다 갔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입찰 금액 얼만큼 싸게 받을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자, 연제구 연산동 637-22 21타경 5583인데 이거는 경매 치하됐죠. 치하. 여기 수강생 중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잔금 빨리 쳐야 되는 그거 할 때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물건 보시면 방금 연산동 이거는 연산호타리 옆에 연산호타리 바로 가까이 있는 주차장하고 있는 땅이었거든요. 자, 그 다음 거 보시면 강서구 강동동에 강동동 29에 355번지 2021 타경 740 가로 2번대에 있는 거는 물건번호 2번입니다. 물건번호 2번. 자, 토지 면적이 441평 돼 있죠. 토지 면적이 꽤 돼요. 그런데 80% 최저 입찰가에서 9명 입찰했어요. 입찰자 9명 동그라미 넣습니다. 입찰자 9명. 46억 1천. 최저 입찰가는 얼마죠? 40억 7,800. 그러니까 보세요. 입찰 최저 입찰가 금액에서 금액 단위가 좀 있으니까 41억 저가 42억 저가 이런 게 아니고 46억 차순위 금액 얼마죠? 45억. 그러니까 4억을 더 적을까 5억을 더 적을까 이런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들을 끼고 들어가셔야 돼요. 전문가들한테 자문 받는 게 이게 그 들어가는 수수료가 절대 날아가는 돈이 아니에요. 그럼 전문가들은 낙찰 사례를 가지고 주위 시세 조사하고 실매매된 사례 조사하고 이래가지고 입찰 금액에 관한 예상 금액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서 의논을 하거든요. 그럼 그 의논을 할 때 자료를 잘 보시면은 예상 낙찰가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자, 9명 입찰했는데 자, 차순위 금액에 45억 0000 돼 있죠. 이런 식으로 입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45억 적을 것 같으면 45억에서 단돈 얼마라도 요 위에 46억 전 사람이 1,000만 원이라도 더 썼죠. 이렇게 세 번째 숫자나 네 번째 숫자부터는 금액 단위가 세 번째 단위나 네 번째 단위부터는 좀 올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만일에 1억짜리를 한다 그러면 1억 1,110만 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 번째 단위는 뭐죠? 1억 1,100만 원 할 때 100만 원이죠. 네 번째 숫자는 10만 원. 그럼 내가 1억짜리를 입찰하는데 1억짜리를 사는데
100만 원 더 주느냐, 10만 원 더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수익이 나고 안 나고 이렇게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 번째 숫자나 네 번째 숫자부터는 올리셔야 돼요. 낙찰 싸게 받는 요령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2등하고 3등하고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낙찰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토지가 400평이 넘는 건물인데, 근린시설 건물인데 80%에서 9명이나 입찰해서 됐죠. 예. 자, 그 다음 물건 봅니다. 자, 범일동에 611의 24번지 2021 타경 3310 3월 15일 날 입찰이었는데 토지는 66평, 67평 정도 되는데 이게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일반 상업지역이라고 적어놓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인데 감정가는 9억 5,500 정도 되는데 3명 입찰해서 111%에 낙찰됐죠. 10억 5,900. 자, 상업지역에 땅이 한 67평 되는 거예요. 상업지역이냐, 준주거지역이냐, 2종 일반 주거냐, 3종 일반 주거냐에 따라서도 입찰 금액을 다르게 산정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럼 이것도 1차에서 3명이나 들어갔죠. 차순위는 9억 8,500. 자, 그럼 9억 8,500하고 10억 5,900, 10억 6천이죠. 또 1등, 2등 차이 났죠? 그렇죠? 꽤 차이 났어요. 네. 자, 그러면 낙찰 사례를 이렇게 쭉 봤는데 그 다음에 프린트물 이래 보시면 암남동 그 다음 호치키스 따로 찍힌 거 하나 보세요. 암남동에 보면은 이거는 어저께 3월 16일 날 입찰이었는데 암남동 757 외 2필지인데 2024경 10563 하나입니다. 요거는 유찰됐어요. 유찰 51%로 유찰돼서 4월 20일 날 적어 놓습니다. 4월 20일 날 9억 8천 정도가 최저 입찰가입니다. 9억 8천. 자, 그 다음 물건부터는 3월 21일 월요일이니까 이제 입찰할 수 있는 물건들을 보고 다룰 겁니다. 그러면 아까 처음에 낙찰을 싸게 받는 노하우에 관해서 상가 건물 입찰 금액 얼마를 적으면 될까? 상가 건물 입찰 금액. 자, 정리하면 보세요. 상가 건물은 80%에서는 무조건 입찰하셔야 돼요. 80% 이상. 자, 그런데 검토는 언제 한다고요? 1차에서 100%에서 검토하셔야 돼요. 1차에서 100%에서 검토하셔서 1차에 들어갈 건지 2차에 들어갈 건지를 생각하셔야 되고 80% 최저가 들어가더라도 90%는 넘겨서 입찰하셔야 돼요. 90%는 넘겨서. 근데 물건을 잘 분석하다 보면은 뭐 80%에서 조금 더 넘겨서 낙찰받는 사례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자, 그러면 상가 건물은 최소한 80% 이상. 검토는 언제? 1차 100%에서. 왜 1차 100%에서 검토해야 되는가 하면 이게 만약 80%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억이다. 감정가가 100억. 그럼 80억 떨어졌죠? 근데 사람들이 우우 몰리면 100억에 낙찰받을 수 있었는데 105억, 107억, 106억, 103억 이렇게 적어야지 낙찰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찰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입찰 포인트가. 자, 그러면 단독 입찰 낙찰받는 거 잘하는 것인가? 이거 아까 테마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 단독 입찰 낙찰받는 거 잘하는 것인가? 여기에 관해서 다시 이 낙찰 사례 가지고 체크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낙찰 사례 단독. 자, 처음에 우리 양정동은 4명 입찰했죠. 예, 그다음 밀락동은 63명이 입찰했어요. 예, 차례대로 쭉쭉 보세요. 그다음에 연산동은 단독 입찰이었어요. 연산동 한 명이 단독 입찰. 이거는 조금 특이한 사례예요. 특이한 사례.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서울시에서 부산으로 내려와서 입찰했죠. 주식회사 누구누구가 서울시잖아요. 서울에서 부산에 물건을 사러 많이 내려와요. 왜 그렇겠어요?
오늘 프린트물을 다음 프린트물까지 미리 나눠드렸는데 과밀 억제권역 안에서 5년 미만 된 법인이 과밀 억제권역 안에,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서울에 법인이 5년 미만 된 신규 법인이 서울에 있는 물건을 살 때는, 상가 건물을 살 때는 취득세가 중과세 되거든요. 취득세를 많이 내야 돼요. 많이. 그래서 서울 과밀 억제권역에 법인이 있는데 부산에 걸 사면은 취득세를 그냥 4% 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물건 사러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울에서 오시다 보니까 여기에 관해서 조금 이렇게 밝지 않다 보니까 정말 이렇게 싸게 살 수도 있는데 조금 많이 넣어서 적어서 이제 낙찰받았어요. 근데 이분은 그냥 낙찰사례 보통 비율대로 들어간 거예요. 이 물건 욕심이 나니까. 자, 그 다음 물건 보시면 강서구는 땅이었고요. 그 다음에 금사동은 1차에서 한 명이 받았죠. 단독. 자, 물건이 좋은 경우에는 막 1차에서 최저가를 받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입찰 포인트를 잘 보셔가지고 80% 최저가에서 단독, 64% 최저가에서 단독, 100% 최저가에서 단독,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럼 단독 입찰하는 거는 잘하는 것인가? 전문가들이 낙찰받는 게 단독 입찰이에요. 누가 단독 입찰 받는다고요? 전문가들이. 그런데 최저가가 예를 들어서 100억인데 120억 이렇게 적는 게 아니고요. 최저가가 100억이면 100억에서 조금만 더. 최저가가 만약 6억 4천이면 6억 4천에서 조금만 더. 최저가가 6억 4천인데 뭐 7억 9천 이렇게 적는 거 아니고요. 최저 입찰가에서 조금만 더 적어서 단독 받는 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입찰 포인트를 알거든요. 입찰 포인트. 물건 종별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하고 계속 물건들을 다루다 보면 입찰할 물건 보고 또 입찰도 해보고 소임들 연결도 시켜보고 진행하다가 또 낙찰된 거는 얼마에 낙찰되는지 낙찰 사례도 또 같이 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한 올 연말까지 쭉 수업 듣다 보면은 경매나 공매 전문가 돼 있는 거예요. 권리 분석하는 것도 다 알게 되고 얼마 입찰하면 되는지 느낌으로 딱 아는 거죠. 그러면 제가 30년 동안 한 어떤 그런 노 엑기스를 그냥 단시간에 알려드릴 거니까 실제로 이 사례들을 보게 되면 이거 얼마 정도에 낙찰될 거야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게 낙찰받으면 좋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금사동 같은 경우에 1차에서 단독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 물건이 강서구 명지동인데 이것도 단독이었죠. 그런데 최저가에서 그냥 딱 받았으면 이거는 잘한 거예요. 근데 최저가에서 좀 많이 썼어요. 많이 57%니까 51% 대비해서 6%를 더 적었어요. 그 다음에 물건이 치하된 물건이었고, 자, 그 다음 강동동은 그냥 9명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범일동 거 보시면 요거는 일단 3명 들어갔다, 그렇죠? 3명. 예. 근데 만일에 이것도 1차에서 검토를 잘해가지고 조금만 더 써넣어가지고 받았으면 일단은 보세요. 2등 한 사람은 9억 8,570만 원 적었죠? 9억 8,570만 원. 1등은 10억 한 6천만 원 적었지만 그럼 2등 한 사람은 9억 8,570만 원 적었는데 3등 한 사람은 9억 8,500하고 9억 5,400하고 그 사이에 적었겠죠? 그럼 뭐 9억 6천을 적었다든지 그럼 만일에 9억 6천 뭐 이렇게 9억 5,700 이래 적었는데 단독을 받으면 그 사람은 정말 잘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 만약 1차에서 단독으로 가치 평가를 잘해가지고 단독을 받으면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 입찰은 멍청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전문가들이 받는 게 단독 입찰이라고요.
전문가들이. 그러면 지금 요 진행물건에서 페이지를 쭉 뒤로 넘기시면 그 명지국제 CDS 빌딩이 있거든요. 이게 물건이 4개가 진행되는데 예, 요 물건이에요. 중간쯤에 넘겨보세요. 찾았나요? 여기 보시면 2020 타경의 5663 물건번호 1번인데 보세요. 물건번호 1번인데 2021년 12월 9일 날 5억에서 1,000원 더 적었죠. 5억 1,000원. 한 명 단독. 근데 채집찰가 얼마였죠? 4억 8천인데 4억 8천에 비해서 2천만 원 더 적었다. 그렇죠? 그런데 재매각 사건으로 나왔어요. 재매각 사건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미납했죠. 그럼 입찰보증금 4억 8천에 관해서 10% 4,800만 원 날린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102호. 페이지 넘겨서 보세요. 페이지 넘겨서. 자, 12월 9일 날 똑같이 4억 8천 채집 입찰가인데 102호는 이것도 5억에서 1,000원 더 적었죠. 5억에서 1,000원 더 적었죠. 예. 그래서 이거는 그 66.67%. 66.67%. 예, 아까 것도 66.67%였네요. 64% 최저가에서 예, 1,000원 더 적었죠. 그 다음에 보세요. 103호. 4억 9,600. 4억 9,600에서 이 사람은 예, 또 한 명 단독인데 5억에서 1,000원만 더 적으려고 하다가 이거는 욕심이 좀 더 나는지 10만 원 더 적었어요. 10만 1,000원. 근데 또 미납이죠. 예. 예. 그리고 같은 사람일 경우가 많겠죠. 딱 적은 스타일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도 날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단독인데 단독으로 욕심이 나고 1차에 그 1층인데 욕심이 나서 괜찮으면은 64% 최저가에서 조금 더 써서 넣는 게 이게 단독 입찰로 잘하는 건데 조금 더 분석을 잘했으면 이거는 상권이 좀 약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51%에 들어갈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자, 그래서 단독 낙찰된 사례 중에서 조금 어중중하게 좀 못한 사람 사례까지 봤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물건 보세요. 이거는 이 CS 빌딩에 이건 2층이에요. 2층인데 2명이 입찰했죠. 2명. 2명이 입찰해가지고 한 명은 64% 최저가에서 최저가는 3억 6,500인데 4억 2,500 가감하게 적었어요. 그런데 2등한 사람은 3억 6,500에서 조금 더 적어서 3억 7,110만 원 적었죠. 3억 7,110만 원. 그래서 2등한 사람. 예. 근데 낙찰은 예, 74%에서 낙찰이 이거는 결과가 끝났고 대금 납부도 1월 14일 날 됐어요. 그럼 이것도 만일에 단독으로 들어갈 때 이게 가치가 좀 있다라고 생각되면 64% 최저가에서 조금만 더 써서 받으면 그러면은 이 차이 많이 나가지고 낙찰된 사례 있잖아요. 이거는 입찰 물건 금액 분석할 때 낙찰 사례를 보시면 안 돼요. 자, 단독 입찰인데 차집찰가보다 엄청 많이 적었다. 이거는 낙찰 사례로 보시면 안 돼요. 그건 예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 낙찰 사례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지금 우리 테마 중에 하나가 단독 입찰 낙찰 받는 거 잘하는 것인가? 전문가들은 단독 입찰로 해서 입찰 포인트를 한 포인트 더 빨리 해서 한번 떨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80%에서 64% 떨어졌는데 이게 80% 넘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감정가 1억인데 8천만 원의 차입찰가 이번에 진행하는데 6,400만 원까지 떨어지면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에 더 그래요. 아파트가 1억짜리가 6,400 떨어지잖아요. 그럼 무조건 80% 넘겨요. 그러면 8천만 원이면 낙찰받을 게 얼마? 8,500, 8,700. 이걸 그냥 10억짜리라고 볼게요. 지금 요즘 아파트가 10억 하니까 10억짜리 아파트를 8억이면 8억에서 조금만 더 써놓으면 낙찰받는데 6억 4천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거의 다 뭐 8억 5천, 8억 7천, 8억 8천, 9억 이렇게 낙찰돼요. 그럼 8억에
최입찰가에서 조금만 더 넣어서 진짜 8억 적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8억 적지 말고 9만 원이라도 더 적어서 낙찰받는 이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 입찰 낙찰받는 거 잘하는 것인가? 전문가들이 입찰 포인트를 한 포인트 더 빨리 떨어지면은 오히려 이번 입찰 최저가보다 더 높게 올라갈 것 같아서 낙찰받는 방법이 전문가들이 하는 거예요. 입찰 포인트를 한 포인트 더 빨리. 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재매각, 재경매, 입찰 금액 얼마 적을까? 예, 요 내용하고 낙찰 잔금 빨리 납부해야 되는 경우하고 경매, 공매 동시 진행일 때 싸게 낙찰받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또 쉬는 시간 좀 지켜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요거는 10분 쉬었다가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